내 이름은 박선자다. 69, 반평생을 남편 곁에서 나머지 반은 내 손으로 일구어 올린 반찬회사 선자의 찬빵을 키우며 살았다. 내 자랑은 하나뿐인 아들 성형외과 원장 최민준. 청담에서 손 안 타는 실력으로 소문나 있었고 그만큼 사랑은 늘 뒷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니, 인사드릴 사람이 있어요. 현관에 선 여인은 스탠드 조명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스스로를 아키바 리에라고 소개했다. 제1교포 3세, 오사카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지금은 폭한문화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말, 부드럽고 또박한 한국말, 과한 장식 없는 뉴트럴 톤의 코트, 매듭처럼 정갈한 미소. 내가 젖은 수건을 탁 쥐면 물이 바로 떨어지듯 마음이 그 자리서 주르륵 기울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리에는 내 갈비찜을 한 숟가락 뜨고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어머님, 일본에선 이런 깊은 맛을 쉽게 못 만나요. 이런 말에 약한 게 엄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나는 그릇을 더 채워주며 여자의 손마디를 슬쩍 보았다. 물집 하나 없는 말끔한 손. 그런데도 설거지통 앞에서는 망설임이 없었다. 곧 가족 될 텐데요. 제가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누가 상상하겠나. 몇 달이 그렇게 갔다. 주말이면 두 사람을 불러 같이 장을 받고 마트 고등어 앞에 서서 유통기한을 뒤집어 보던 여인의 손끝은 성실해 보였다. 나는 어리석게도 내 금고의 비밀번호만 빼고는 마음의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주고 있었다. 균열은 내 손이 아니라 귀에서 시작되었다. 민준이 생일, 집에 케이크를 들고 들어온 리에가 화장실 앞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고요한 살얼음 같은 일본어가 문틈으로 흘렀다. 내 젊은 날 오사카 주택가에서 들었던 그 억양이었다. 하지만 단어가 발목을 잡았다. 그 영감탱이는 완전히 내 손바닥이지. 건물 세 채 담보로 대출 당겨서 병원 확장 이름으로 돈 빼오면 끝이야. 2년 뒤 위장부도 치고 일본으로 뜬다. 유리컵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내가 믿은 세계도 조각났다. 그녀는 놀라서 뛰어와 내 손부터 살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같은 입에서 영감탱이가 방금 튀어나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정했다. 나는 조용히 유리 조각을 모으며 입술을 다물었다. 그날 밤 전화기를 수십 번 쥐었다 놓았다. 민준아, 그 여자가 그러나 상상할 수 있었다. 어머니, 오해예요. 왜 제 사람을 의심하세요? 그 한마디의 모자 사이에 칼날이 들어올 것을. 그래서 나는 더 오래 침묵하기로 했다. 그리고 움직이기로 했다. 다음 날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조카 박지혜를 불러 한정식 집에서 마주 앉았다. 나는 복도에서 들은 일본어 그대로를 다시 내뱉었다. 지혜는 젓가락을 놓고 내 손등을 덮었다. 이모, 전형적 국제 결혼 사기예요. 신상부터 확인해야 해요. 감정 말고 증거. 지혜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전직 광역수사대 형사, 지금은 기업 정보 추적과 신원 검증을 하는 강철중 실장. 이름처럼 거칠고 딱딱한 남자였다. 결론부터 아키바 리에? 일본에 그런 인물 없습니다. 강철중이 사진과 출력물을 펼치며 말했다. 본명은 김영미. 부산 태생 34. 4년 전 대구에서 한의원 집안 노렸고 2년 전 부산에선 요트 사업하는 재벌 2세의 덤벼 위자료로 20억 챙겼고 그때도 교포 설정. 부모, 단역 배우들이 연기. 이번엔 갤러리 관장으로 스펙 갈아입고 올라온 거죠.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결혼식 사진들, 피로 연장 배경, 계좌 추적 내역. 나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잡을 방법은? 내 목소리는 낡은 문경첩처럼 떨렸다. 강철중이 웃었다. 함정은 가장 자연스러울 때 잘 작동합니다. 청혼, 상견례, 서류, 돈이 오갈 타이밍. 설 전날이 좋겠네요. 설 전날 저녁, 내 집에는 전처럼 전과 잡채 냄새가 퍼졌다. 김영민은 연분홍 한복을 곱게 입고 현관에서 큰 절을 올렸다. 나는 세뱃돈을 넉넉히 쥐어줬다. 그녀의 눈동자에 망설임 없이 욕망이 반짝였다. 식탁이 물러나고 과일을 깎아놓은 거실 한가운데서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다. 리에 씨, 나랑 결혼해 주세요. 벨벳 케이스가 열리고 내가 젊을 때 끼던 반지에서 떼어 만든 다이아몬드가 빛났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엔 강철중과 형사 2명이 서 있었다. 수갑이 반짝였다. 김영미 씨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벗겨졌다. 대신 칼날 같은 본성이 나왔다. 늙은 년, 내가 꾸몄지? 내 아들 평생 아무도 못 믿게 만들어줄게. 끌려가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게 비수를 던졌다. 그리고 진짜 아키바 리에는 일본에 멀쩡히 살아. 너희가 사람 하나 망친 거야. 문이 닫히고 거실엔 반지 케이스만 굴렀다. 민준이는 하얗게 굳은 얼굴로 웅크렸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언제부터 아셨어요? 생일날. 몇 달 전이네요. 그럼 몇 달 동안이나 절 속이신 거네요. 아이의 목소리였다. 내가 믿었겠니? 내가 내뱉은 말은 변명처럼 공중에서 식었다. 저를 믿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사랑한 사람이 수갑 차는 걸 어머니가 연극처럼 연출하셨어요.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문을 닫았다. 나만 남았다. 잡으려던 사기는 잡았는데 잃지 않으려던 아들은 놓쳤다. 내 밤은 길었다. 김영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때렸다. 진짜 아키바 리에는 일본의 멀쩡히. 만약 누군가 정말 피해를 봤다면? 나는 다음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로 향했다. 강철중이 건넨 리스트, 아키바 리에라는 이름이 찍힌 몇 개의 주소. 3번째 주소, 주택가의 작은 식당 사쿠라. 문을 열자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사진 속과 달랐지만 닮아 있었다. 나는 한국말로 조심히 물었다. 혹시 아키바 리에 씨?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한국분이 여긴 왜 저는 최민준 씨를 모릅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꺼냈다. 김영미라는 사기꾼이 그녀의 SNS를 해킹해 신분을 흉내낸 일, 가짜 부모를 섭외해 등장한 일, 한국에서 벌어진 일. 리에는 말을 잃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며칠 전부터 경찰이 와서 저를 의심했어요. 계좌도 묶였고 엄마는 암 투병 중이라 병원비가 급한데 죄책감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어깨를 눌렀다. 한국에 같이 가요. 제가 바로잡게요. 며칠 설득 끝에 그녀는 한국행을 선택했다. 서울 청담동의 카페. 나는 차 안에서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는 겨울빛을 보며 두 사람을 지켜봤다. 민준이와 진짜 리에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커피가 식어가는 속도로 말도 풀렸다. 같은 사기꾼에게 각자의 세계를 흔들린 두 사람, 공감이 벽을 허물었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와 마주 앉았다. 미안하다. 처음으로 고개를 깊게 숙였다. 너를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내 판단을 믿지 않았어. 그는 눈을 들어 나를 봤다.
저도 제 미숙함을 봤어요. 완벽하단 환상에 취했죠. 그런데 엄마, 다음부턴 제가 넘어질 기회도 주세요. 다치지 않게 뒤에서만 잡아주세요. 우리 사이를 막던 얼음판이 그제야 깨졌다. 김영미와 그 일당은 곧 재판에 섰다. 계좌, 대포폰, 위장 프로필, 배우 섭외 내역까지 줄줄이 나왔다. 그녀를 위해 내가 사준 가방과 코트는 범행 수법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사랑의 흔적이 가장 비싼 영수증으로 뒤바뀌는 데는 채 반 해가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 진짜 리에의 어머니는 수술이 잘 되었고 리에는 한국에 머물며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았다. 리에는 손수 빚은 다완을 내밀었다. 모양은 투박했지만 손에 잡히는 무게가 마음을 붙잡았다.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리에가 오사카 식당 메뉴에 엄마 갈비찜을 넣고 싶대. 레시피 좀 전수해 주라. 가짜는 내 음식을 무겁다고 말했고 진짜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가만히 끓인 양념을 더 얹어 그릇을 밀어주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폈다. 잃을 뻔한 것들과 되찾은 것들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세 문장을 썼다. 첫째, 자식 눈에 낀 콩깍지는 칼이 아니라 거울로 벗긴다. 둘째,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식의 판단을 믿는 것은 다르다. 셋째, 악연이 데려온 인연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사람이 자란다. 며칠 뒤 민준이가 병원 상담실에서 내게 말했다. 엄마, 나 이번에 병원 확장하려고 했던 대출 취소했어. 내 욕심이 만든 빈틈으로 누가 또 들어올 수 있겠더라. 그 말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었다. 나는 속으로만 박수를 쳤다. 아, 이 아이가 어른이 되는구나. 겨울이 지나고 초봄의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미끄러질 때 나는 내 금고 문을 열어 오래 묵힌 반지 하나를 꺼냈다. 젊을 때 남편과 어렵게 맞춘 얇은 금반지. 반짝임은 낡았지만 금은 쉽게 녹슬지 않는다. 이건 내가 나중에 진짜를 확신할 때 써라. 민준이는 반지를 오래 쥐었다 놓았다. 서두르지 않을게. 이번엔 같이 천천히 갈게. 그의 말 뒤에 별다른 수식이 붙지 않아서 더 믿음이 갔다. 밤이면 가끔 김영미의 마지막 눈빛이 떠오른다. 그 도끼 안에도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그 이유가 누구의 삶을 함부로 부술 권리가 될 수는 없다. 사기를 잡는 일은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관계를 고치는 길, 나 자신을 고치는 길 전부 이어져 있었다. 나는 날마다 부엌에 선다. 간장을 덜어넣고 불을 줄이고 맛을 본다. 짜면 물을 더하고 싱거우면 졸인다. 인생도 그런 거였다. 한 번 태운 냄비를 버릴지 잘 씻어 다시 불에 올릴지 결국은 내가 정하는 일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내 힘으로 막은 건 사기 한 건이 아니었다. 내가 아들을 아이로 붙잡던 오래된 버릇, 내 마음속 빈틈으로 들어오던 외로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던 시간. 그 모든 것과의 결별이었다. 나는 다시 손을 씻고 양파를 썬다. 내일은 리에에게 칼질을 가르치기로 했다. 손끝을 다치지 않게, 하지만 손끝이 두려워 칼을 못 잡지는 않게. 그게 내가 선택한 엄마의 일이다.